안녕하세요. 아, 저는 설날을 맞이해서 시댁의 여행을 와 있습니다. 대만에 와 있고요. 여기는 호텔입니다. 대만에 제가 이번에 2주 스케줄로 왔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대만에 오면 시댁에서 지내요. 시댁에서 지내는데 2주 동안 시댁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불편해서 몸이 오그라들 것 같아서 호텔을 잡았습니다. 전반 한 일주일 정도는 애들 그 테니스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TMU라고 하는 쪽에 그쪽에서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일주일을 지냈고 이제 나머지 일주일은 이쪽에 호텔을 잡아서 와 있는데 어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좀 시간이 나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 보게 되는데요. 저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책을 쓰고 있어요. 책을 쓰고 있어서 갱년기 관련해서 쓰고 있는 책이 이제 부지런히 써 가지고 여기 있는 동안에 일단은 제가 1차 원고를 다 보낼 예정입니다. 다 써 가요. 그래서 근데 쓰다 보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출판사에서 잘 손을 봐 주시겠죠? 저는 책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얘기를 해 보고 좀 좋은 책을 내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을 잘 거쳐서 좀 잘 뭔가를 만들어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애들입니다. 저희 애들은 남아 쌍둥이거든요. 얘들이 어느덧 많이 커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요. 제가 유튜브를 얘들 임신했을 때 배가 불룩할 때 이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가요, 세상에.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요. 얘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가 그 병원이 대구의 붙박이다 보니까 애들을 뭐 제주라든지 막 인천이라든지 이런 많은 옵션을 가지고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애들만 보낼까?"라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애들이 엄마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막 엄마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엄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얘들을 대구에 보내야겠다. 대구의 국제학교에 뭐 시험을 쳐 보자." 해서 쳐 봤는데 얘들이 갈 수 있는 수준의 학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쳐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서 한번 쳐 봤는데 두 번 쳐 봤죠. 두 번 쳐 봤는데 광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얘들을 이제 일반 학교에 보내야 되잖아요. 일반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지. 얘들이 환경이 이래요. 저는 이제 국제학교를 보낼 생각이었고 얘들의 이제 영어 실력을 좀 향상시키는 데 항상 포커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영어 유치원을 보냈고 영어 책을 읽어 줬고 많이 읽어 주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영어 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에 너무 소홀했는 거예요. 저희 집은 이제 환경이 집에서는 중국어를 합니다. 집에서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중국어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얘들이 영어 유치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서는 영어만 해요. 그런데 뭐 나와서 어떤 다른 환경이 막 있는 게 아니라 주말에 할머니 집을 가기는 하는데 얘들이 막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뭐 어떻게 지낼 만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와 이렇게 놀고 얘들은 이렇게 뭐 소꿉놀이 하듯이 뭐 "내 역할은 뭐야? 내 역할은 뭐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노는 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놀아요. 대화를 하면서 노는 게 아니고 "와!"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내면서 놀지 뭐 어떤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근데 얘기를 해도 영어를 하거나 중국어를 해요. 한국어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다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한글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방과후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부터 막 한글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방과후도 하고 뭐 영유에서도 방과후를 하니까 저는 한글을 뭐 조금만 가르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학습지를 시켜 봐도 학습지는 학습지일 뿐이지 내가 딱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얘들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붙잡고 한글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학교 가는데 아직 한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었던 게 제가 한글 책을 뭐 많이 안 읽어주기도 했지만 얘들이 약간 저는 굉장히 책을 좋아했거든요. 한글도 그냥 알았어요. 나는 이제 책을 좋아하고 책을 읽고 싶으니까 그냥 한글을 했어요. 막 이렇게 어디 가서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은 1살 그냥 돌되기 전부터 말을 했고요. 온갖 말을 다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5살 때부터는 그냥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얘들은 7살 후반인데 지금 이제 8살이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8살인데 한글을 하지 못하고 책도 이제서야 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언어적인 그런 지능은 유전되는 게 아닌가 보죠. 아니면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났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책을 읽어주면서 느낀 게 제가 요즘 이제 전래동화를 읽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래동화도 뭐 너무 잔인하다, 교육이 안 좋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창작동화를 읽어주는 엄마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자극적인 게 좋아요. 자극적이고 막 이렇게 막 누가 죽고 떨어지고 막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얘들 수준에는 맞는 것 같아요. 좀 끔찍하고 자극적인 게 있어야지 집중을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안 봐. 창작동화 같은 거 아름다운 거 이런 거 안 봐요. 그래서 읽어주고 있는데 의외로 모르는 낱말들이 너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르더라고요. 이번에 무슨 학교 그걸 하면서 학교 가기 전에 약간 예비 소집 뭐 이런 걸로 면접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면접에서 "너는 이름이 뭐야?" 물어보는데 "이름이 뭐야?"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가 자기 이름을 말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너무 충격. 거기서 1차 충격. 이번에 이제 책 읽어주면서 2차 충격이 뭐냐면 개를 모르더라고요. 개. "이거 뭐야?" 이러니까 "dog." 어떡해. 영어 유치원의 부작용이에요. "dog." 하는데 아니고 한국말로 뭐라고 해? 하니까 멍멍이래요. 멍멍이, 강아지. 멍멍이 강아지는 아는데 개를 모르더라고요. 개 개를 몰라요. 어떡해. 큰일 났어.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학교를 보내도 되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진지하게 물어봤죠. 그전에는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어? 친구들은 뭐 누가 있어?" 이런 거 물어보면 "아 몰라. 몰라. 기억 안 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들 있는 집은 다들 또 좀 그렇대요. 그래서 '아 아들이라서 그런가? 애가 좀 모질한 건 아니겠지? 아들이라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린다 그럴까? 이게 학교 가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 조금 정신을 차려. 선생님들이 그래도 얘들을 어떻게 호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오라고 하는 건가 봐요. 어쨌거나 지금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려서 "야 너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말을 하면 다 알아듣겠어?" 물어보니까 영어 선생님은 거의 다 알아듣는데요. 뭐 자기가 90% 이상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말이 거의 없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또 쉽게 설명을 해 주겠죠. 그런데 그 방과 후에 한글을 하고 한국 선생님이 들어오는 수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 반 정도는 못 알아듣겠대요. 충격, 충격. 어떡해요. "학교 가면 다 한국말로 해. 그래서 네가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한국말만 하냐고. 자기는 안 된다고 영어 하는 데 보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하는데 네가 떨어졌잖아. 시험 쳤는데 떨어졌잖아." 어쨌거나 그래서 못 갔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의 이제 산만함은 남자인 것도 있고 어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집중이 되지 않고 이게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뭐를 시키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 산만함의 형태로 나타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붙잡아 놓고 잡돌이를 해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서도 막 책을 가져왔어요. 뭐 교과서 같은 거 이런 것들 작년 교과서 있더라고요. 이거를 샀어요. 사 가지고 얘들 1학년 가면 뭐를 하나 이런 거 지금 보고 있어요. 아직 뭐 얼마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막 모음, 자음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어렵게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얘들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보내면 다 한글을 시켜. 한글을 1학년 때부터 배우게 돼. 걱정 안 해도 돼."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변에 다 알더라고요. 저희 5살짜리 조카도 얘들보다 한글을 잘해요.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게 '한글을 못한다.'라는 이런 단순한 문제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른 아이들은 다 할 수 있는 거를 나는 못한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좀 떨어지는 거, '나는 좀 멍청하다. 나는 다른 애들보다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네가 잘 못 알아듣겠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잘 못 알아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대. 왜? 얘들은 길 가다가 길에서 막 춤을 추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선생님한테 얘기는 못 하겠대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지금 머릿속이 텅 빈 상태로 이제 2명을 제가 보내게 됐어요. 둘 다 이제 교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 있을 건데 어떡해요? 선생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해요? 이거를 뭐 선택을 할 수 있대요. 쌍둥이는 같은 반에 넣을지 다른 반에 넣을지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반에 가면 선생님을 2분을 뵈야 되고 무슨 상담을 2번 해야 될 수 있고 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반마다 좀 다르면 또 못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반에 넣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애들을 2명이나 집어넣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 아까 책 쓰는 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머릿속에 완전 사라졌어. 초등학교를 갑니다 저희 애들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다 엄마 일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이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막 일을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오전 파트타임으로 줄이거나 이런 걸 보면서 '애가 학교에 가는데 왜 엄마가 일을 줄여야 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보니까 엄마가 아니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저는 못 믿겠어, 못 믿겠어. 저는 처음에는 이게 외국인이라서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래서 이제 좀 '한계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한국말 잘하는 한국 아버지들도 하자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엄마 생각처럼 이렇게 움직여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학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학원도 사실 보낼 수 있는 상태가 보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학원도 못 가요. 저희가 이제 수학 학원을 보내려고 생각을 해 봤어요. 이제 사고력 수학이라는 걸 한대요. 다른 친구들은 뭐 6 세, 7 세부터 갔대요. 그렇지만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8 세부터는 보내야지 생각을 하고 가 보니까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는 이 사고력이라는 게 한글을 할 수 있어야지 한글로 주어진 이런 글을 보고 생각을 해서 사고를 해서 그래서 사고력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한글이 안 되면 수학을 뭐 1 더하기 1 할 줄 알아도 안 돼, 안 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탄 수학 이런 거 1 더하기 1의 2의 이런 거 집에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키고 다음 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2회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돼야지 보내지 아무것도 안 되는 애들을 이런 맨대가리 상태로 수학 학원을 보내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당황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컨트롤이 잘 되는 애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가 보면 항상 얘기를 듣는 게 아이들이 뭐 총명하네요, 똑똑하네요 이런 거 없어. 참 밝네요. 참 밝아요.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참 밝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밝아서 제가 이제 이게 저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보내놓으면 선생님들은 또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던데 제가 몇 군데 데리고 가봤거든요. 안 될 것 같아. 선생님들도 약간 설레설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의 목표는 일단은 이 1년 동안 얘들을 좀 한글을 알아듣고 한글 읽고 쓸 수 있는 아이로 이제 양성을 해서 학원을 어떻게 보내보나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이제 포부를 좀 말씀드렸고 하여튼 설날에 여기 와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원하는 일들 잘 되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글 뭐 몰라도 건강하면 되지. 우리들 건강하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의 근황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쓸데없는 얘기 한 번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또 봬요. 바이바이.